예,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아시아 오후 시간에 찍는 겁니다. 자, 풀스크린 놓고 펜 잡고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다우하고 나스닥 보면 다우는 약간 떨어졌다 그랬나? 살짝 떨어지고 나스닥은 거의 롤러코스터였죠. 많이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살짝 올라 있는 분위기인데 자, 저는 늘 선물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왜 너 미국 것만 보냐고 하시는데 사실 미국이 제일 아무래도 리딩 하다 보니까 분위기도 많이 얘들이 잡고 미국이 잡아놓으면 유럽하고 아시아가 거의 따라가잖아요. 뭐 열리면서. 그리고 미국 마켓이 아무래도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COT 자료도 그렇고 훨씬 투명성이 높다 보니까 트레이딩 볼륨도 많고 예, 그래서 그냥 저는 미국 거를 많이 트레이딩을 하는 편이에요. 지난주에는 보면 월요일서부터 목요일 중반까지만 해도 다우는 떨어지는 분위기였고 나스닥은 오르는 분위기여서 제가 다우를 지금 숏을 치고 있고 나스닥은 오르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15,888까지 갈 거라고 뭐 가면 어떻겠냐고 기다리는 분위기여서 그때까지만 해도 한 3, 4일 동안 제가 야 이거 나 천재인가? 너무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가면서 완전히 뒤바뀌었죠 상황이. 아직도 주식이 지금 한풀 꺾긴 꺾였어요. 5월, 6월, 7월 달에 막 정신없이 올라오던 그 분위기에서 확실히 꺾였고 MD가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두 번 확인을 했고 이번 주에도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도 또 한 번 나왔고 MD가 확실히 변곡점은 변곡점인데 문제는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다다음장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를까 말까를 마음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자고 하니 오르려고 생각해 보니까 금리도 걱정이 되고 중국발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또 내려가려고 보니까 뭐 엔비디아 실적은 좋고 GDP는 뭐 5.9% 성장할 거라 그러고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고용도 부러진 것 같지 않고 하니까 계속 그냥 눈치 싸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4월, 5월, 6월, 7월이 계속 오르는 장이었다 그러면 7월, 8월 이제 9월 들어가면서 계속 눈치 게임이 될 것 같은 그만큼 확실히 돈을 벌거나 따거나 잃기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달러 강세랑 10년물 금리 상승에도 잘 버티나 싶다가 나스닥이 좀 올라오는 것 같다가 저는 15666 이게 걸어놓고 있었고요. 숏을 하려고 제발 여기까지만 올라오라 했었는데 엔비디아 실적 나온 다음에 바로 15,400까지 한번 찍고 나서 허무하게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쵸? 이때. 그래서 이제 이때가 굿뉴스가 다 나온 거 아니냐. 이게 다시 MD였거든요. 제가 보기엔. MD가 지금 8월 달에만 3개가 나왔으니까 확실히 꺾긴 꺾였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숏으로 올빵하고 들어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계속 자꾸 찔끔찔끔 반등을 하려 그러니까. 하여튼 되게 헷갈려요. 그쵸? 서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그런 거에 연속이라. 저는 제 나름대로 1호 666까지 양보를 해놓고 이때 숏을 지금 걸어놓고 있는데 저 이거 지금 찍고 있을 때 다시 15,100인가 됐는데 모르겠어요. 갈 수 있을지. 지난주에 제가 저한테 이제 새가슴이라고 장난하신, 농담하신 분 그 멘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다시 댓글 주셨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걸 보면은 진짜 그런 분들이 숨은 고수예요. 숨고예요, 숨고. 예, 저 같은 사람들은 거의 새가슴이라고 놀림을 받아도 쌀 정도로 하시는 규모나 하시는 프로덕트 레인지나 이런 거 봤을 때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시청자분들 중에서 큰 손 개미 형님들이 저 뭐 하는 거 보시면 아마 좀 우스워하시겠죠. 예, 그럴 정도로 제가 뭐 사이즈를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끽 많이 해봤자 4, 5개 하니까 퓨처스 뭐 수십억 대 가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트레이딩도 제가 전문으로 했던 게 아니니까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항상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뭐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댓글에 올려주시면은 항상 재밌게 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자, 갈팡질팡하는 주식시장이었죠. 지난주에 진짜 많이 헷갈리는 한 주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큰 것만 보면은 우선 시작을 8월 21일 날 월요일 날 시작을 되게 황당하게 했잖아요. 그 10년 금리가 4.25에서 4.36까지 갔는데 나스닥이 1.56% 오르고 퓨처스는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근 2%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 물론 엔비디아가 선두에 섰죠. 앞장서서 끌어올렸죠.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나쁜 거고 주식한테는 악재여야 되는데 올랐어요. 그럼 이거는 초강세잖아요. MD는커녕 악재가 나왔는데 올랐기 때문에 진짜 강한 강세장 느낌이 있었고 또다시 한번 강세장 느낌이 있었던 거는 금요일 날 파월 아저씨가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 너무 높다. 하이어 풀 롱고 할 거다.
고금리 오랫동안 지속할 거다. 사실 배드 뉴스여야 되는데 결국 올랐어요. 올라서 끝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강세장 느낌이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한 번씩 나왔고, 반대로 목요일 같은 경우는 또 MD가 나온 게, 물론 월요일, 화요일 날 좀, 수요일 날 실적 발표하기 전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뭐 그래서 내린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여튼 엄청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애들이. 그러고 나서 500불, 510불 넘어서 쭉쭉 올라갔었죠. 잠깐. 네, 그리고 나서 결국 다시 460인가로 떨어져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호재가 나왔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오르다가 떨어졌죠. 이게 아주 전형적인 MD예요. 마켓 디스코드, 마켓 불일치가 나온 거죠. 이렇게 좋았으면 사람들이 신나서 갖다 돈을 넣고 510, 520, 550 막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오르고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춤하고 이거 이렇게 좋아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이상 좋을 뉴스가 나올 게 없잖아 하면서 돌아선 거니까 한 주 동안 MD도 나오고 그냥 엄청 이유 없는 강세장도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난주에 제가 녹화했던 거에서 지금 내려가고 하는 게 떨어진 게 저는 숏해 놓고 있는 포지션이었으니까 떨어지니까 돈을 벌긴 벌었지만 실현을 시키진 않았죠. 포지션을 스퀘어하진 않고 그냥 숏만 열어놓고 있었으니까 제가 돈을 번 건 하나도 없는데 제가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잠깐 조정이지 장기 하락장 진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대충 맞아들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맞았으면 뭐예요? 맞았으면 제가 지난주에 다우가 34,100인가까지 갔을 때 스퀘어를 했어야 되는데 35,300에 들어갔으니까 1,200포인트를 먹고서는 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이 느낌이 나왔으면 그냥 1,200이라도 먹고 1,200포인트라도 먹고 빠졌어야 되는데 결국 지금은 다시 이거 거의 다 반납하고 한 절반밖에 안 됐으니까 안 남았으니까 그런 것 같아. 이거 빨리 보고선 그냥 이런 건 좀 눈치채가지고 빨리 다시 이때 1,000포인트 정도 먹고서는 손을 빼야 되는데 혹시라도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요행을 바라면서 들고 있다가 역시 그냥 처음 딱 막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마켓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있죠. 느낌, 그냥 육감으로 때려잡는 거 있잖아요. 아 지금 이거 왠지 잠깐 조정이지 오랫동안 갈 건 아닌 것 같다. 일두도 저기에 4.35를 찍었지만 10년물이 쭉쭉 올라가서 4.4, 4.5로 가지 않고 다시 그 정도 되면은 구매 세력이 들어오면서 금리 낮출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면 감이 잡히면 그거에 맞게 그냥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좋은 트레이더가 아니에요. 이게 감이 되게 좋아야 돼. 감으로 때려잡아야 되는데 항상 한 발 늦게 한 발 버스 떠난 다음에 저 버스 탔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맨날 이렇게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자, 하여튼 그 MD가 나온 게 8월 4일 날 금요일 날 한번 나왔다 그랬고 10일 날 목요일 날 한번 나왔다 그랬고 전에 찍은 영상 보시면 아시죠? 8월 24일 날 이런 게 엔비디아 사건으로 나온 게 이런 게 확실히 MD예요. 그 전에 많이 올라서 떨어진 것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이 블로우아웃 어닝 한 게 이게 호재 뉴스 나올 거에 호재 뉴스 나올 거 다 나온 거 아니냐? 이 다음에 또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그냥 여태까지 내가 번 게 있으면 실현하고 처분하자. 팔고 나오자. 내가 뭐 여태까지 100달러 벌었으면 그 100달러 내가 캐시아웃을 해야겠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번 주도 나오는 자료는 많아요. 지표는 많은데 그냥 전부 예상치랑 비슷하게 나오면서 그냥 슬금슬금 주식들이 살짝살짝 오른다든지 뭐 떨어져도 크게 안 떨어질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 약간. 그래서 지금 뭐 급하게 숏을 처분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숏을 늘릴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애매해요, 상황이. 그냥 숏 들고 있으면서 만약에 확 떨어지면 만약에 다시 34,100, 200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다우 숏 청산하고 다시 관망 모드로 들어갈 거고 그게 아니라 다시 오른다 그러면은 뭐 이거 다 1200, 600 벌었던 거 다 반납하고 그냥 다시 지켜보고 있는 거죠, 뭐. 근데 이게 제가 35,300에 들어갔었는데 35,300에 숏을 했는데 이거를 크게 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97%였나? 최고점 대비 97%까지인가 올랐던 거기 때문에 이거 크게 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36,000을 넘어서 막 달린다? 이것도 사실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간다 그래도 저는 별로 아쉬울 거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200에서 300포인트 오를 때마다 하나씩 그냥 숏을 하나씩 더 늘릴 것 같아요. 퓨처스를.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몰아서 먹을 수 있게. 다음 주에 졸트 잡 오프닝 나오고, 목요일 날 코어 PC가 중요하죠. 7월 달 거 4.2% 예상하는데 6월 달에 4.1%였으니까 이제 기저효과 없어지는 7월. 그것 때문에 이제 살짝 올랐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고, 금요일 난판 페이롤이 간만에 17만을 예상하네요. 드디어 18에서 20만을 하회하는 건지, 18에서 20만 정도가 이제 스테러스코어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니까 유지가 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U3 언임플레먼트가 또 3.5%로 하는데 어떻게 나올지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나오는 게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 보면은 고용시장이 쉽게 꺾일 것 같지도 않고, GDP 나와서 저렇게 GDP를 올려잡는 걸 봐도 재정 적자 워낙 많이 나고 있으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돈 때문에 어중간한 그런 한 주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 오르는 것도 다시 지금 4.36을 한번 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봤기 때문에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서 뭐 4.4, 4.5를 크게 가지 않는 이상은 주식시장이 쫄 것 같지는 않아요, 한 방에. 네, 숏을 왠지 여기서 청산을 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드는 한 주였습니다. 자, 다우는 하여튼 53,300 갔으니까 34,300에 엑시트 할까 생각 중이고, 나스닥 숏은 그냥 15,666에 걸어놓고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우를 보면은 조금 놀란 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의 그래도 관망 자세를 지켜보고 있던 중장기에서 롱을 늘렸어요. 예, 이게 지금 다우가 잘 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8월 22일자거든요. 22일자가 지금 8월 22일께 25일 날 나온 거니까, 오늘 29일 날은 어떻게 됐을지 봐야겠네요. 근데 왠지 느낌상 지금 파월 아저씨가 잭슨홀에서 한 말 가지고 겁먹고 롱을 청산했을 것 같진 않거든요. 5.75 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청산했을 것 같진 않은데, 이게 하여튼 올랐네요. 올랐고, 나스닥은 오히려 반대로 8월 22일 날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이게 지금 화요일이니까, 화요일 22일이었으니까 목요일 날 엔비디아 때문에 확 뛰었었잖아요. 그 숏 때리고 있던 기관 투자자들이 시컵했겠죠, 뛰었을 때. 근데 다시 또 떨어졌으니까 역시 그러면서 버텼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완전 갈팡질팡,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 COT 내렸고, 숏하긴 싫다. 그렇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숏을 지금, 나스닥 이렇게 갔다 그래가지고 지금 숏하긴 싫고, 왠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다우에 있는 차가 떠난 것처럼, 다우가 오를 것처럼 나스닥도 좀 한번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34,300에 엑시트 했어야 됐는데 기회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고, 하여튼 잭슨홀 파월 예상도, 그 발언도 예상대로 난 이벤트였죠. 그닥 큰 증시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S&P인데, S&P가 보면은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확실히. 빼고 있다는 소리고, 이것도 지금 갈팡질팡의 일부인 것 같아요. S&P도 이제 오르진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중장기에 소극적인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장기가 들어가고 있지는 않으니까. 지금 이제 뭔가 큰 호재가 새로 나와서 다시 한번 이끌어야 되는데, 뭔 좋은 뉴스가 있겠느냐. 3분기 미국 성장률이 5.9%일 거라고 나오는 것도 지금 힘을 못 쓰거나 아니면 벌써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고, 노랜딩 같은 것도 막 이미 반영을 많이 돼서 고점 대비 지금 97, 98%까지 주식값들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 한 번씩 찍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새로운 더 호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엄청 큰 거 아니면은 영향을 크게 안 줄 것 같은 그런 좀 약간 재미없는 그냥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러셀을 보면은 신기할 정도로 중장기가 빠지지 않고 있어요. 꾸준하게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 3대 지수인 다우하고 S&P하고 나스닥은 롱했다 숏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와중에, 러셀은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보면 오히려 이쪽에서 좀 더 뜯어먹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덤비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달러 인덱스 보면은 뭐 아직도 적긴 하지만 살짝 그래도 늘어나 있는 게, 여기 늘어났다는 거는 5.5% 이상 갈 수도 있다, 5.75% 가는 거 아니냐라는 뷰가 살짝 더 생기고 약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고, 설마 5.75 갈까요? 모르겠네요. 지금 8월달 그 CPI를 봐야겠지만, 지금 봐서는 5.75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좀 재미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서 뭐라고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도 없고, 제가 트레이드를 한 것도 없으니까 한 번 더, 이번 주에 한 번 더 보시죠.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제 그저께 올렸던 거랑 그 전에 중국 편 올렸던 거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코스닥하고 코스피도 좀 봐달라고 하시는데 한번 제가 뭐 트레이드를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고 제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중에서 IMF 때 진짜로 70% 떨어진 가격에 집 사셨다고 하시는 분이 선배님이시겠죠. 연배도 저보다 많으실 것 같은데 댓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올 것 같다는 그 불안한 느낌이 있다는 게 제 생각인 거고, 물론 부채 스퀴즈를 당해서 이분이 70% 떨어진 값에 사셨을 때는 30% 값만 받고 빼앗기셨을 분, 그렇죠? 집을 빼앗기셨을 분을 생각하면 물론 안타깝습니다. 지난 5, 6년 동안 집이 미친 듯이 올랐기 때문에 집값이 7, 80% 스퀴즈 당하는 일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제 느낌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도 뭐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산다든지 그런 실수를 안 하셔서 차압당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어떤가 또 그냥 적어봤어요. 이것도 뭔가 반론? 반발? 이걸 욕을 제가 많이 먹을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제가 틀려서 앞으로 5년, 10년, 15년 동안 부채 스퀴즈가 없이 금융위기 없이 지나간다 그래봐요. 한국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져 있는데 인구가 쭉쭉 주는 거죠. 일본 사람들 일본 인구 줄어드는 것처럼 중국 이제 줄어드는 거 걱정하고 저거 하는 것처럼 인구가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군인 할 사람도 없고 경찰도 없고 학교 선생님도 없고 음식 배달하면은 쿠팡 뭐 배달 올 사람도 없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인구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데모그래픽스 아규를 미국에서는 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애들은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게 잠깐만요. 금융위기가 만약에 없이 서울이나 경기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지금 가지고 계신데 이게 그냥 간다 그래 봐요. 인플레는 뭐 1%고 인플레 잡히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쭉 지나간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그 아파트를 누가 살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이런 나라는 사실 이민이라는 카드가 있어서 그걸 열면 되긴 해요, 걔들은. 그 돈 있는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또 메꾸니까. 그러니까 호주는 지난 40년 동안 코로나 빼고 경기 침체가 없었던 나라잖아요. 이게 다 이민자들 힘으로 막았단 말이에요, 얘들이. 캐나다도 이제 그쪽으로 갈 거고 이민문을 열면 되니까.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낮은 출산율을 대체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민을 받는 나라가 아니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나라도 아니고. 오로지 있다면은 국제결혼. 그렇죠? 지금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남성분들, 결혼 못 하시는 분들이 못 하신다 그래야 되나? 한국에서 부인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이 젊은 신부 많이 데려오잖아요.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는 동남아 근로자들 데리고 와갖고 하는 건데 그런 이민문이 열리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이대로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이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출생률이 이렇게 낮아버리면 이건 데모그래픽스 아규고 좀 롱런이긴 해요. 당장 2, 3년 안에 벌어질 일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라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언젠간 무너질 거 아니에요. 언젠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집값이 떨어져야 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한국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금융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출산율 걱정하고 이런 거 데모그래픽스를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값을 떨어뜨리고 자본주의가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중국이 먼저 하고 있다는 거죠. 중국 부동산을 부양을 안 하려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우리가 중국 공산당한테 배워야 되냐.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거를 그거를 왜 우리가 공산당한테 배워야 되는 거냐. 이게 한심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 떠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 70, 80% 떨어지는 이거는 상황이 뭐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게 언제 생길 거냐, 언제 안 생길 거냐. 그냥 전 국민이, 전 세계인들이 다 알게 될 일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인디케이션은 하여튼 1금융권에서 주담대가 나오지 않거나 겁나 오래 걸릴 때.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대출을 늘리기를 꺼려하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거를 사인으로 하나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에도 제가 영상 키고 처음에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그 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실업률이 올라가고 부도율이 올라가고 이혼율이 올라가고 자살률까지 올라갑니다. 보통 이 순서로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고점 찍고 플래토 하다가 떨어질 때 이때부터가 다시 회복이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는 마시는 게 제가 뭐 이혼율이나 자살률을 보면서 뭐 우리가 뭐 투자하는 시기를 잡아야 된다 이런 무지막지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회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역사를 봤을 때. 이 순서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점 찍고 나서가 내려오는 시점이라고 보면 된다. 요때가 리커버하는 시점이다. 얘들이 쭉 떨어지면. 자, 몇 가지만 더 빨리 가겠습니다. 피피푸푸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길게 잘 되게 적어주셨고 감사한데요. 제가 한 가지만 그거 하면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 재무부가 긴축으로 간다는 거에만 제가 동의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나머지는 저랑 말씀하시는 게 비슷한 맥락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물론 피피푸푸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점도 많고, 시청자분도 저랑 동의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제 말씀은 미국 재무부가 긴축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회가 긴축이라는 걸 할 생각도 없어 보이지만, 얘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나가는 그 이자 어마운트만 봐도 이자 지출이 이제는 어마어마해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 긴축이라는 걸 더 이상. 이제는 question of 그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몇 프로의 GDP 몇 프로의 재정 적자를 내느냐. 예, 그게 문제지. 아예 이제 긴축이라든지 뭐 흑자를 낸다는 거는 아예 그냥 it's out of the question. 그냥 불가능한 일. 예, 그렇게 보여져요, 저는. 하여튼 이런 자세한 댓글 공유해 주시는 거 이렇게 적으시는데도 시간 되게 많이 걸리셨을 것 같은데 진짜 이런 거 되게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한스팀 님이 말씀해 주신 거 제 생각에는 파월이 만약에 금리로 뭔가를 부러뜨리겠다고 부러뜨리면 이게 5.5, 5.75, 6% 가서 정말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제 말씀은 뭐냐면은 국회나 재정에서 적자가 엄청나지겠죠. 지금 리먼 사태가 나지도 않았는데 9%, 10%를 내고 있잖아요. GDP에. 9%, 10% 되는 재정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리먼 때는 12%, 13% 냈는데 그러면 만약에 뭔가 진짜 큰 게 부러져서 저걸 막아야 된다. 대마불사 막아라. 이래 버리면은 재정 적자가 15, 20 막 올라가겠죠. 미친 듯이. 그래서 QE를 가면은 결국 달러가 부러지는 시작일 거다. 그때가. 예, QE를 이제 가면은 인플레이션이고 뭐고 다 문제가 있겠지만 그냥 completely out of control 되면서 완전히 그 미국 정부나 이런 거에 손을 벗어나는.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바로 뭐 두동강 나느냐? 그것보다는 계속 마켓이 되게 센시티브하게 움직이고 그거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좀 있으면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기축통화를 쓰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뭔가 어떻게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겠죠. 걔들도. 저는 그게 이제 살 길은 사람들한테 다시 안도감을 주고 안도감을 주고 안심을 주는데 쓸 수 있는 거는 진짜 돈인 금에다 갖다 연동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뭐 안심을 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예, 그 말씀이었던 거고. 현종킴님, 이거, 예,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오해했네요. 현종킴님, 너무 죄송해요. 그 전탕땡 유튜브를 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엄지척을 하신 분들이 다 저를 욕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완전히 제가 오해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예. 댓글 지워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제가 댓글을 지우진 않으니까. 저한테 그 헛소리 하는 사람, 낙관론 펼치다가 문제 생기면 발 뺀다. 그 사람이 전땅땡 유튜브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였는데 저는 솔풀경 네가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읽어봤어야 되는데 현정킴님 정말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UC4864님. 네네. 불안하시면 2억 5천 있으시면은 은행 5군데다가 5천만 원씩 넣어두시면 제일 편하겠죠. 한국은 이거를 은행별로 하는지 지점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5천만 원 인슈런스 하는 거를. 근데 그 밑에다가 다른 시청자분이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1금융권 예금이 날아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이 됐건 뭐가 됐건 새마을이야 뭐 따로 조합이 있다고 하지만 한국도 때가 되면 포괄적 보험을 할 겁니다. 안 그러면은 만약에 5억이 있으면은 내가 이거 다 찢어가지고 10개 구자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좌 수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뭐 한은이 됐건 뭐 기재부가 됐건 어디서 나와서든 그냥 포괄적 보험을 할 거고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노미널 금액 5천만 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은 남아 있을 거지만 그 5천만 원 가치가 떨어지는 게 문제겠죠. 예, 그거 있잖아요. 값어치가 어떻게 되냐 내 돈에. 그건 거고. 홍사원 기자님 또 찾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글도 남겨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홍사원 경제쇼에 출연할 수 있으면 저한테는 영광이죠.
너무 큰 영광인데 제가 한국을 자주 나가지 않아가지고 좀 아쉽네요. 저도 지금 한국 나간 지가 2019년에 마지막 나갔었어 가지고 혹시라도 나가게 되면은 제가 방송국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예, 좀 재미없는 지루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 주에 더 좋은 메테리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